호주의 모닝턴 반도, 그곳에 자리 잡은 온천 리조트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안식처였다. 존 스미스는 65세의 은퇴한 대학 교수로서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홀로 이곳을 찾아 잿빛으로 변해가는 머리칼과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고든 자세는 젊은 시절의 기품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리조트에 도착한 첫날, 나는 모든 이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이용하는 공용 온천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에밀리 윌리엄스, 40세의 그녀는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에 걸맞게 생기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웨이브진 갈색 머리칼, 깊고 푸른 눈동자, 그리고 균형 잡힌 몸매는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돋보였던 건 그녀의 밝은 미소였다. 마치 한여름의 태양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혼자 오셨나 봐요? 에밀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다. 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에밀리가 말했다. 여행 가이드로 일하다 보니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여행, 인생,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놀랍게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에밀리는 멜버른 출신이었고 나는 시드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호주라는 광활한 대륙 곳곳을 여행하며 느꼈던 감정들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호주의 자연은 정말 아름답죠. 특히 이 모닝턴 반도의 해안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에밀리가 말했다. 맞아요. 저도 이곳의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저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 따뜻한 온천수와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온몸을 감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 저녁에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건 어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아요. 저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약속대로 해변에서 다시 만났다.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배경으로 우리는 천천히 해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이번 여행도 사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잊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요. 저도 잘 알아요.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랫동안 그런 외로움을 느꼈으니까요. 두 분은 어떤 사이셨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죠. 나는 아내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인생은 참 더섭더군요. 에밀리는 말없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해변은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존, 오늘 함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야말로 에밀리와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수줍게 물었다. 그럼요. 내일 저녁에 리조트 정원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좋아요. 거기서 와인 한잔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는 그렇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왠지 모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리조트 정원에서 다시 만났다. 에밀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우아한 모습이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나비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정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에밀리,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존도 오늘 멋지시네요. 에밀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에밀리는 자신의 남편, 데이비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데이비드는 사업가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오직 일에만 향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안타깝네요. 두 분 사이에 대화가 부족했던 건가요? 네, 데이비드는 항상 바빴고 저는 그에게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정말 부부가 맞나? 에밀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슬픔에 공감할 뿐이었다. 존은 어떠셨어요? 아내분과의 결혼 생활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물론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죠. 아내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더군요. 5년 전 아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존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더군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와인만 마셨다. 정적을 깬 건 에밀리였다. 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라뇨? 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요? 물론이죠, 에밀리.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미소였다. 그날 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했. 존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밀리. 에밀리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요. 리조트 안에 있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건 어때요? 좋아요. 저도 마침 피로를 풀고 싶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스파 입구에서 만나요. 네, 늦지 않게 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여전히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대로 스파 입구에서 만났다. 에밀리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우리는 함께 스파 안으로 들어가 커플 마사지룸으로 안내받았다. 커플 마사지는 처음 받아봐요. 에밀리가 수줍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에밀리와 함께라면 뭐든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마사지 침대에 누웠다.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방 안은 향긋한 아로마 오일 냄새로 가득했다. 마사지사들이 들어와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아, 에밀리가 나지막이 신음을 흘렸다. 정말 시원하네요. 그러게요.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사지사들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편안한 시간을 즐겼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마사지가 끝났다. 우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운을 걸쳤다. 정말 좋았어요, 존. 에밀리가 말했다. 덕분에 힐링 제대로 했네요. 저도요, 에밀리. 에밀리와 함께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스파를 나와 리조트 내부에 있는 카페로 향했다. 카페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존, 어제 우리 친구가 되기로 했잖아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친구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나요? 비밀이라뇨? 그러니까 말하기 껄끄러운 그런 비밀 말이에요. 글쎄요. 어떤 비밀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꼭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 남편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거의 이혼 직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안타깝네요. 남편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죠. 에밀리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어렸다. 에밀리.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요. 에밀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 한참 후 에밀리가 울음을 그치고 나에게서 떨어졌. 미안해요. 존.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에밀리. 울고 싶을 땐 참지 말고 울어요. 고마워요, 존. 존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에밀리도요. 에밀리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리조트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는 수영을 정말 잘했다. 마치 인어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녔다. 에밀리,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내가 감탄하며 말했.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존은 수영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야 좋죠. 에밀리는 나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나의 서투른 동작들을 바로잡아 주었다. 자, 팔을 더 쭉 뻗으세요. 그렇죠. 그렇게요. 다리는 조금 더 힘차게 차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죠? 네. 에밀리 덕분에 물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었다. 존, 우리 저녁에 와인 한 잔 어때요? 에밀리가 제안했다. 좋아요. 제 방에서 마시는 건 어때요? 전망이 꽤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저녁 8시에 존 방에서 봐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와인과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 저녁 8시. 에밀리가 내 방으로 왔다. 그녀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에밀리,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존. 존도 멋지시네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화려했고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로맨틱해졌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시선도 자주 마주쳤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존, 저 할 말이 있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요, 에밀리? 존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에밀리의 고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도 제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존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에밀리, 존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에밀리를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에밀리는 알아요. 저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거. 하지만 데이비드와는 이미 에밀리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에밀리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실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부녀였기 때문이다. 에밀리,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건 어때요? 시간이요? 네. 서로에 대한 감정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 그래요, 존. 우리 시간을 좀 더 가져봐요. 우리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다음날 아침 나는 리조트 내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내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에밀리를 좋아하는 건 분명해. 하지만 그녀는 유부녀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하지만 에밀리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흔들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뒤돌아보니 에밀리였. 존,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요? 저도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우리는 함께 산책로를 걸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걷기만 했. 존, 어제 우리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밀리, 지금 저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존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제 마음은 복잡해요. 에밀리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두렵다니요? 에밀리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저는 에밀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진심으로요. 존, 에밀리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존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존,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을래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래요. 어디서 먹을까요? 리조트 근처에 괜찮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저녁 7시에 만나요? 좋아요.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에밀리와의 관계 어떻게 될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7시. 나는 에밀리와 약속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아늑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였다. 존, 여기에요.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나를 나는 에밀리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에밀리,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저녁을 먹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다. 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마친 후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에밀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존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런 미소였다. 에밀리, 우리 춤출래요?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춤이요? 네. 여기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 참 좋잖아요. 그래요, 춤춰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댄스 플로어로 향했다. 밴드는 감미로운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에밀리의 허리에 손을 감았고 에밀리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춤을 추었. 존, 저 무서워요. 에밀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뭐가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에밀리.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저 우리 둘만 생각해요. 네, 존. 그럴게요. 우리는 춤을 추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에밀리의 향기가 내 코끝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에밀리에게 키스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에밀리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녀는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 에밀리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처음에는 가볍게 입술만 맞대고 있었지만 이내 서로를 탐닉하듯 열정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서로의 입술을 탐했. 에밀리가 나지막이 신음을 흘렸다. 에밀리. 나도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우리는 한참 동안 키스를 멈추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 얼마나 지났을까? 밴드의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우리는 현실로 돌아온 듯 서로에게서 존, 에밀리가 붉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에밀리, 나도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우리 이제 어떡하죠?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에밀리,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네, 존. 그게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쉬운 작별을 하고 헤어졌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에밀리와의 키스,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그녀는 유부녀였고 나는 그녀의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셈이었다. 하지만 에밀리의 입술, 그 달콤했던 감촉을 잊을 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음 날, 나는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에밀리, 오늘 저녁에 제 방에서 와인 한 잔 어때요?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잠시 후 에밀리에게서 답장이 네, 존. 저도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존 방에서 봐요. 저녁 7시 에밀리가 내 방으로 왔다. 그녀는 어제와는 달리 다소 수척해 보였다. 에밀리, 무슨 일 있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데이비드와 통화했어요? 에밀리가 힘없이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이해요. 네. 더 이상은 그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에밀리.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에밀리. 나는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에밀리는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 한참 후 에밀리가 울음을 그치고 나에게서 떨어졌. 고마워요. 이렇게 제 곁에 있어줘서. 에밀리. 저는 에밀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진심으로요. 저도 존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제와는 달리 슬픔과 불안함이 가득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밀리,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다니요? 네.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밀리는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에밀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예요. 저는 여기서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에밀리의 삶을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때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때 다시 만나요. 에밀리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약속할게요, 에밀리. 꼭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울지 마요, 에밀리. 네, 약속할게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아쉬운 작별을 했다. 에밀리는 짐을 챙겨 리조트를 떠났고 나는 홀로 그곳에 남았. 에밀리가 떠난 후 나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와의 만남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고 강렬했다. 에밀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다. 과연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에밀리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어지러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에밀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벌써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밀리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짐을 챙겨 리조트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에밀리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가끔은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그녀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 시선이 멈췄다. 아름다운 호주의 풍경이 화면 가득 펼쳐졌고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에밀리? 놀랍게도 그녀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주의 명소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저렇게 밝게 웃고 있었구나.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 이제 그녀와 나는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걸까?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TV를 껐.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 나는 여전히 에밀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와의 추억은 마치 내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 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 에밀리? 놀랍게도 그곳에는 에밀리가 서 있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에밀리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에밀리 덕분에 잘 지냈어요. 에밀리는요? 저도 잘 지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저 차 한잔 하실래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아요. 마침 저도 커피 한 잔 생각나던 참이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에밀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이혼했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에밀리. 진심으로 축하해요. 고마워요. 존, 에밀리. 저는 에밀리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도 존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애틋함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슬픔과 아쉬움도 함께 묻어있었다. 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에밀리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존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 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에밀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네, 존. 그럴게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 그 후로 나는 에밀리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에밀리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서점에서 여행 관련 책을 보게 되었다. 그 책에는 호주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책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행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 결심했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나는 그 길로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 며칠 후 나는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에밀리,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비록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과의 추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나는 마음속으로 에밀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호주에 도착한 나는 낯선 도시를 천천히 걸었. 거리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밝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희망을 느꼈. 그래, 나도 저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여행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 나는 해변에 앉아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때 문득 에밀리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 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에밀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네, 존. 그럴게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 그리고 마음속으로 에밀리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 에밀리,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이제 당신과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비록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나는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 안녕, 에밀리. 그리고 안녕, 나의 새로운 시작. 나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 시간이 흘러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 여전히 에밀리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다. 갤러리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그림들을 하나하나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림들은 모두 호주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 그때 한 그림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 그 그림은 해변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이 마치 에밀리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그림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에밀리도 나처럼 여전히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에밀리가 몹시 보고 싶어졌.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내 곁에 없었.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갤러리를 나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그림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 그리고 나는 그 그림을 잊을 수 없었. 나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그래서 나는 다시 그 갤러리를 찾아갔. 하지만 그 그림은 이미 팔리고 없었다. 나는 갤러리 주인에게 그 그림의 행방을 물었다. 그 그림은 어떤 젊은 여성이 사갔습니다. 갤러리 주인이 말했다. 혹시 그 여성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갤러리를 나왔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그림을 잊을 수 없었. 그리고 그 그림을 사간 여성이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 나는 그 여성을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성을 찾기 시작했. 나는 그 갤러리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 여성을 아는 사람을 찾아다녔. 하지만 그 여성을 찾을 수 없었. 나는 점점 지쳐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 그때 문득 에밀리의 말이 떠올랐. 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에밀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네, 존. 그럴게요.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성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나는 마침내 그 여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놀랍게도 에밀리였다. 에밀리! 나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에밀리는 깜짝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반가움의 미소가 번졌다. 존, 우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길 한복판에서 재회했다. 어떻게 여기에? 에밀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림을 찾고 있었어요. 해변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요. 그 그림 제가 샀어요. 에밀리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밀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네. 그 그림을 보고 에밀리가 생각났어요. 왠지 모르게 에밀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밀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듯했. 존, 저도 존이 그리웠어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에밀리.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에밀리와 헤어진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확실해졌다.
네, 에밀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 에필로그. 그 후로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 결혼식 날 나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에밀리,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존,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